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2500년 전 공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좀 억울했습니다. 즐기면 된다고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고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 챙기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즐기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 말을 다시 읽으니까 공자가 이 말을 왜 했는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즐기지 못하면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년을 즐길 수 있는가? 그리고 진짜 팔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잠깐,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그림을 떠올리실 겁니다. 넓은 집에서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고, 통장엔 돈이 두둑하고, 몸도 건강해서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런 그림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그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나도 이미 꽤 팔자 좋은 사람이었구나. 혹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좋은 팔자를 하나 만들 수 있겠구나.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아침 6시 반. 창문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 주전자를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이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TV는 아직 켜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앉아 잠시 멍하니 있다가 혼자 조용히 웃습니다. 딱히 웃을 것도 없는데 그냥 오늘도 아침이 왔구나 싶어서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외로운 노인으로 보이시나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팔자 좋은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년의 외로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없어서, 배우자가 먼저 가고, 자식들은 멀리 있고, 친구들도 하나씩 떠나고, 그래서 외롭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넘쳐도 외로운 분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거의 혼자인데도 하루하루가 충만한 분들도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딱 그것 하나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들리세요? 혹시 지금 이 말이 콕 찌르는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 키우고, 밥하고, 남편 챙기고, 명절 준비하고,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날 그 역할이 전부 끝나버렸어요. 자식은 독립했고, 남편은 먼저 갔고, 그때 처음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을요. 그런데 평생 그 시간을 단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TV를 틀어도 재미가 없고, 전화를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고, 밖에 나가려 해도 갈 데가 없는 것 같고, 그 막막함이 외로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의 진짜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인 시간과 친해지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잘 노는 능력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혼자 노는 능력이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것부터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5살 박수님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남편을 72에 먼저 보내셨어요. 자식은 둘인데 서울과 부산에 각각 삽니다.
처음 한 해는 정말 막막했다고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누워있던 날이 많았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 그냥 무작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벽이 너무 답답해서요. 그날 처음으로 동네에 약수터가 있다는 걸 알았대요. 평생 거기 살면서 몰랐던 곳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약수터 한 바퀴가 일과가 됐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분들과 인사도 하고 벤치에 앉아 새소리도 듣고 그리고 지금은요. 혼자 전철 타고 인천까지 다녀오십니다. 특별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작은 것 하나를 시작했더니 그 다음이 조금 덜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7살 이정수 어르신도 있어요. 은퇴 후에 갈 데가 없어서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도서관에 들어갔대요. 그냥요. 들어가 보니 에어컨도 나오고 조용하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더래요. 처음엔 잡지나 뒤적이다가 나중엔 조선시대 역사책에 빠지셨어요. 지금은 매주 한두 권씩 읽고 독서 노트도 쓰십니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 데가 생겼다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줄 몰랐어. 갈 데가 생겼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말인지 갈 데가 없어 본 사람만 압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에서 즐거움으로 바뀌는 그 순간, 노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데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0이 넘어서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10가지 특징입니다. 그런데 들으시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이 10가지를 다 갖춰야 한다는 기준으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씩 들으면서 나는 지금 몇 가지를 갖고 있나 그것만 세어보십시오.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자기 집이 있어서 월세 걱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73살 김갑순 어르신은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에요. 통장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연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이 한마디였습니다. 매달 내 집에서 자는데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젊어서는 몰랐어.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이 줄어들어도 몸이 아파도 오늘 밤 내 자리가 있다는 것. 이 세상 어딘가에 내가 설 곳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안도감인지 아시나요? 비싼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넓은 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공간이 내 것이라는 느낌, 그 하나가 주는 심리적 무게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늘 밤 내 자리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 빚 갚을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살 최영희 어르신은 50대 내내 빚을 갚으셨어요. 사업에 실패하셨거든요. 매일 밤 잠을 못 주무셨대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65세 마지막 빚을 다 갚은 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주무셨대요. 아무 꿈도 안 꾸고 그냥 깊이.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그때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 이게 팔자구나. 빚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매일 어깨를 짓누르거든요. 그 무게가 없다는 것. 지금 여러분 어깨는 어떠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도 뭔가 짓누르는 게 있으신가요? 세 번째, 큰 병 없이 치과만 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웃기는 말처럼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 말이 웃기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79살 오재현 어르신은 매달 병원을 5군데씩 다니십니다. 심장, 당뇨, 관절, 안과, 비뇨기과. 병원 스케줄 짜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 어르신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픈 게 직업이야. 웃으면서 하신 말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자유롭다는 것은 하루가 자유롭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어디가 아픈지부터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지금 내 몸에 크게 이상한 곳이 없다면 그게 이미 엄청난 팔자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진 않으셨나요? 네 번째, 아침에 약 대신 커피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72살 윤복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일이 있어요. 약통을 여는 겁니다. 혈압약, 골다공증약, 소화제, 비타민.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 먹으면서 나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거야. 쓸쓸하게 웃으시면서요. 반면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천천히 내리는 게 하루의 시작인 분이 있습니다. 같은 아침인데 이 두 사람의 하루는 출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약봉투가 아닌 커피 향으로 시작하는 아침. 그 여유가 하루 전체의 온도를 바꿉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다섯 번째, 자식이 연락을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모든 부모의 바람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솔직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 전화가 오면 그날은 하루가 다 좋아. 근데 전화가 안 오면 그날은 뭔가 빠진 것 같아. 전화 한 통이 하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4살 이소영 어르신은 아들이 매주 화요일 저녁에 영상통화를 합니다. 딸은 주말에 가끔 들르고요. 처음에는 어르신이 먼저 연락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먼저 연락해 오더래요. 어르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전화기 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벨이 울리는 게 이렇게 다른지 몰랐어. 기다리는 것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기다리는 쪽인가요? 받는 쪽인가요? 여섯 번째, 병원 가면 바로 진료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큰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 달 전에 예약하고 가서도 두세 시간 기다리는 게 기본이에요. 아픈 몸으로 차갑고 딱딱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것. 그 시간이 얼마나 고된지요. 반면에 오래된 단골 의원이 있어서 가면 금방 앉고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처음부터 설명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또 그 부분이요? 하고 바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의외로 큰 위로입니다. 몸이 걱정될 때 바로 달려갈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일곱 번째, 운전 안 해도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반드시 오는 시기가 있어요.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십니다. 내 세상이 갑자기 확 좁아졌다고요. 경북 구미에 사시는 76살 박태수 어르신은 작년에 운전을 그만두셨는데 처음에 정말 답답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를 꼼꼼히 살펴봤더니 버스 노선이 생각보다 많더래요. 지하철역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십니다. 앉아서 경치 보고 졸기도 하고 운전할 때보다 훨씬 여유롭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게 노년에 얼마나 큰 것인지 고립돼 본 사람만 압니다. 버스 한 대, 지하철 한 정거장. 그게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 끈이 있으신가요? 여덟 번째, 매달 고정 수입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매달 정해진 돈이 들어온다는 것. 이게 주는 안정감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71살 강미경 어르신은 국민연금으로 매달 60만 원 남짓을 받으세요. 적은 금액이지요. 그런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통장에 들어오는 날이면 내가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 좋아. 저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내 이름으로 뭔가가 들어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주는 안도감. 통장이 줄어가기만 하는 것과 조금씩이라도 채워지는 것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흘러나가기만 한다는 느낌이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겪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정 수입이 있으신가요? 9번째, 혼자 살아도 밥을 잘 챙겨 먹는 사람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안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중에 하루에 제대로 된 밥을 한 끼도 안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밥하기 귀찮고 혼자 먹는 게 쓸쓸해서 그냥 과자 몇 개로 때우거나 아예 굶는 거예요. 울산에 사시는 78살 이명자 어르신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동안 제대로 밥을 못 드셨대요. 뭘 해먹기가 싫고 먹어도 맛이 없고 그러다 어느 날 결심했대요. 나를 위한 밥상을 차리겠다고요. 계란 하나 구워서 김치 조금 꺼내서 따뜻한 밥 한 공기. 그걸 식탁에 제대로 차려놓고 앉아서 먹었더니 뭔가 달라지더래요.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느낌이 들었어. 밥 한 끼가 자존심입니다. 나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밥 잘 드셨나요?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내일 할 일이 있는 사람. 딱 이 사람입니다. 돈도, 자식도,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 이게 없으면 나머지가 다 있어도 하루하루가 공허합니다. 반대로 이게 있으면 나머지가 부족해도 오늘을 버틸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단한 삶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삶입니다. 오늘이 어제와 똑같고 내일도 오늘과 다를 게 없다는 느낌. 그게 사람을 소리 없이, 그러나 가장 깊이 망가뜨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73살 황순여 어르신은 매주 목요일마다 복지관서에 수업에 다니십니다. 잘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요일에 갈 때가 있다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어르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오늘이 화요일이어도 모레는 서에 가는 날이지 하면 기분이 달라져. 이게 내일 할 일의 힘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화단에 물 주는 것, 손녀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 좋아하는 드라마 다음 편 보는 것. 그게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충분히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제가 아침 6시 반에 혼자 커피를 마시던 그 사람 이야기를 드렸지요. 이제 그 사람이 왜 팔자 좋은 사람인지 보이시나요?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잘 돼서도 몸이 완벽해서도 아니었어요. 혼자인 아침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채울 줄 알았습니다. 커피 한 잔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유 없이 혼자 웃을 수 있는 것으로, 혼자인 시간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이면서 사실은 전부입니다. 10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집이 있으면 오늘 밤 자리가 있고, 빚이 없으면 어깨가 가볍고, 몸이 크게 안 아프면 하루가 자유롭고, 커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으면 그날이 여유롭고, 자식 전화 한 통이 오면 그날 하루가 좋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탈 수 있는 버스가 있으면 세상이 열리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통장이 안심되고, 내가 차린 밥상이 있으면 나를 대접할 수 있고, 내일 할 일이 있으면 오늘을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 하나가 오늘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노년이 됩니다. 완벽한 노년이 아니라
충분히 괜찮은 노년. 그게 진짜 팔자 좋은 노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10가지를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도 없네 하고 느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할 일 딱 하나를 정하십시오. 내일 아침 동네 한 바퀴. 그것 하나면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아는 것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에서 즐기는 것으로. 공자의 그 말이 노년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즐기는 사람만큼 팔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몇 가지를 갖고 계신가요? 7개 이상 갖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팔자 좋은 노년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3개밖에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간병인에게 모든 걸 의지하신 어르신들에 비하면 그것도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노년이 팔자 좋은 행복한 인생이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을 위한 선물로 조용히 한번 이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아마 그분도 자기 이야기 같다고 느끼실 테니까요.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